네, 일단 그 QA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이퍼 파라미터 하나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BM25의 분자랑 분모에 있는 K에 대해서 이게 그 TF-IDF 벡터랑 그 다음에 쿼리의 TF-IDF 벡터랑 그 다음에 이 패시지의 TF-IDF 벡터 죄송해요. 위에 걸 설명해버려요. 일단 BM25에서 이 K가 나타내는 거는 일단 쿼리 토큰에 대해서 얼마나 가중치를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K를 일정 수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K가 한 번 더 나오면은 이만큼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다. K만큼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그 단어가 반복이 될 때마다 이 단어의 등장에 대해서 얼마나 가중치를 K에서 부여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K 플러스 1이 분자에서는 턴 프리퀀시에 곱해지고 있고 분모에서는 그 길이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항이랑 곱해지고 있다. 이 정도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거를 왜 굳이 하이퍼 파라미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뒤에 디스커션을 이거랑 관련을 해서 냈기 때문에 그래도 수식적으로 각각의 항이 뭘 나타내는지 알고 계시면 디스커션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서 언급을 해봤고요. 사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그냥 이 식을 설명해 놓은 다큐멘트를 보고 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지금 딥러닝 모델링 할 때 쓰실 만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수식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하기에는 통계적인 방법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내본 디스커션이고요. 일단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QA로 넘어가자면, 일단 QA에 앞서서 저희 리트리버를 했었잖아요. 패시지 리트리버를 한 이유는 어떤 쿼리에 대해서 그 쿼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어떤 패시지가 갖고 있는지 찾는 작업이었고,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패시지 안에서 쿼리가 물어보는 앤서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퀘스천 앤서링은 말 그대로 쿼리에 대한 답을 도출하고자 하는 태스크입니다. 근데 이게 NLP에만 꼭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VQA라고 해가지고 비전 퀘스천 앤서링도 있는데,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 안에 정보에 대한 쿼리를 주면은 그 이미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 쿼리에 답을 하는 그런 태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NLP 도메인에 한정된 건 아니고 범용적으로 쓰이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QA 태스크를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일단 이 분류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저도 이거를 기준을 삼은 게 CS224N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QA 태스크의 분류 크게 3가지라고 해가지고 정의를 했는데, 사실 정의하는 기준 나름이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오픈 도메인, 클로즈 도메인 정도는 상당히 흔하게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코퍼스에 학습을 시켜서 그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광범위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 패시지를 찾아서 그 패시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경우를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반대로 클로즈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 내가 물어볼 질문에 관련된 코퍼스를 학습시켜 놓은 어떤 모델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모델에 내가 쿼리를 주면은 모델은 그 쿼리랑 관련된 거를 얘는 이미 학습이 돼 있을 테니까 답변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오픈 도메인은 그냥 오픈북 시험이랑 똑같은 겁니다. 물어보면은 내가 DB를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한정이 없겠죠. 근데 크로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데이터에 대해 학습이 돼 있으니까 쿼리가 들어오면 모델이 바로 답을 뱉어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퀘스천 유형에 따른 좀 단순한 분류인데요. 퀘스천이 컴포지셔널하게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된 게 있고 심플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길게 앤서가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팩토이드 퀘스천이랑 논 팩토이드라는 거는 사실에 기반한 질문이냐 아니면 사실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질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분류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패시지를 어떤 정보 소스에서
가지고 온 건지, 그리고 답변의 유형이 뭔지 등등 분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많고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래도 오픈 도메인이랑 클로즈 도메인 QA의 차이랑 그다음에 나타내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퀘스천 앤서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넘어가기 전에 패시지 리트리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캡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제가 패시지 리트리버는 QA의 전 단계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보면은 일단 이게 오픈 도메인 QA의 떡밥 같은 느낌인데, 그 패시지 리트리버는 패시지를 찾아주는 건데, 이 패시지를 찾는 이유는 질문에 답할 근거가 패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리트리버랑 오픈 도메인 QA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은, 일단 오픈 도메인 QA는 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속할 확률이 높은 다큐멘트의 패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필터링을 하는 거죠. 오픈 도메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보를 찾아야 될 도메인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유사한 패시지까지는 리트리버가 찾아주고, 그리고 그 리트리버가 줄여준 범위를 바탕으로 해서 패시지 내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퀘스천 앤서링을 할 건데, 그 어떠한 방법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일단 그 앞에 보시면 리트리버 다음에 리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리트리버가 찾아준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리더가 답변을 해주는 건데, 리더가 수행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 프레임워크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퀘스천 앤서링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로 약간 고전적인 건데 리트리버 리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리트리버가 정보가 속할 만한 도메인을 좀 더 한정시켜주면 리더가 그 한정시켜준 도메인 즉 패시지에 대해서 정답이 속할 만한 거를 찾아주는 거죠. 찾아준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찾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지금 보시는,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닥터 QA인지 DR QA인지 아무튼 되게 고전적인 그 리트리버 리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일단 이 그냥 DRQA라고 할게요. DRQA에서 사용하는 리트리버는 어떤 리트리버를 사용하냐면은 TF-IDF 기반의 통계적인 모델의 리트리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는 RNN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다시 앞에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서 여기 리트리버랑 리더랑 희미하게 이렇게 블럭이 나뉘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리트리버가 수행하는 동작에서 나온 아웃풋이 리더의 인풋이 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리트리버랑 리더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DRQA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버에서는 통계적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지 않는데 리더에서는 RNN 기반이니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TF-IDF를 통해서 찾은 유사도가 높은 패시지를 리더한테 넘겨주면 리더는 그 패시지에 대해서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앤서를 찾아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TF-IDF 통계적 방법이기 때문에 학습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트리버에서. 근데 리트리버까지 학습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학습을 할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TF-IDF가 앞에 그 통계 모델링, 통계적인 언어 모델링 언급할 때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게 스파르스 임베딩을 생성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인풋 텍스트랑 관련 있는 정보를 찾으려면은 덴스 임베딩을 사용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덴스 임베딩을 사용한 패시지 리트리버 방식이 DPR이라고 하는 덴스 패시지 리트리버인데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는 리트리버랑 리더가 있다는 점에서 아까 보셨던 그 DRQA랑 방법론은 비슷한데, 단지 리트리버까지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임베딩 방식이 덴스 임베딩이죠. 왜냐하면 의미랑 문맥을 고려하면서 더 저차원적인 임베딩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작동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패시지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리트리버한테 주면은 덴스 임베딩을 생성을 해가지고 탑 K개의 패시지를 효과적으로 리트리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리더한테 인풋으로 넘겨주면은 리더가 여기서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는 걸 해서 파이널 앤서를 도출을 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개념이 안 되는 거나 약간 헷갈리는 거 있으신가요?
괜찮으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리딩 컴프리헨션이라는 걸 해가지고 특정한 쿼리의 답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 리딩 컴프리헨션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쿼리를 넣어서 리트리버가 패세지를 연관성이 높은 거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 패세지가 다시 리더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리더가 이거에 대한 앤서를 도출하는 건데, 도출하는 방법이 리딩 컴프레hension을 통한 거겠죠. 되게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문서를 읽은 다음에 문서에 대한 의미 이해를 통해 가지고 답을 찾는 건데, 의미 이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어 처리 모델링에서 의미 이해가 뭘 나타내는지를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예시 문장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일반적인 텍스트잖아요. 이런 문단 형태로 구성된 거. 이걸 읽었을 때 사람은 이걸 읽으면은 그래서 레드벨벳의 리더는 누구지? 라고 했을 때 그냥 아이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배경 지식을 제외하고 이 텍스트만 보고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드러나 있는 그 언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리딩 컴프레hen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레드벨벳 멤버라는 단어가 있었고, 아이린은 이 레드벨벳이라는 거에 대한 리더다라는 게 마지막 문장에 있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이해한 의미 정보를 바탕으로 이 퀘스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예시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리딩 컴프레hension이 이루어지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전반적인 목적을 보면은 이 리딩 컴프리헨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컴퓨터가 과연 이 언어를 이해를 하고 찾은 건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이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두루뭉술한 개념인데, 다른 NLP 태스크도 사실 이걸로 다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뒤에 디스커션에 나올 건데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은, 리딩 컴프레hension이니까 의미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의미의 정보를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태스크는 사실 다 치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로 뭔가를 나누는 분류 작업을 할 때 얘가 속하는 카테고리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이거겠고 얘 카테고리는 이거겠구나라는 컴프리헨션이 되면은 약간 클래시피케이션도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되게 모호한 개념인 게,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는 걸로 토익 프로젝트를 해야지라는 말은 되게 포괄적이고 애매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하위 분류는 사실 잘게 쪼개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 디스커션 퀘스천은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의미가 뭘지 생각해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퀘스천 앤서링,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게 리트리버 리더 프레임워크랑 그다음에 그 프레임워크 중에 리더가 수행하는 방식인 리딩 컴프리헨션까지 봤는데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정량적이고 실제 모델에 조금 집중을 해서 스쿼드라는 데이터셋을 볼 겁니다. 스쿼드 데이터셋은 그 스탠포드에서 QA 태스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소싱으로 구축한 데이터셋인데요. 그러니까 QA 태스크에 최적화가 돼 있다 보니까 패시지, 쿼리, 앤서 이렇게 트리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문단 형태로 맨 위에 있는 이 줄글들이 패시지가 될 거고, 쿼리는 질문들이 될 거고, 앤서는 그래비티, 그라우펠, 위딩 더 클라우드 같은 이 그래비티, 그라우펠, 이 클라우드, 이게 앤서에 해당하겠죠. 이런 형식의 트리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진짜 데이터셋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이슨 포맷으로는 그냥 스쿼드라고 치시면은 흔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쿼드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스쿼드란 데이터셋을 학습한 모델이 도출한 정답이랑 실제 정답 간의 이그젝트 매치의 맥스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그젝트 매치를 다 그 정답별로 시킨 다음에 그 정답들 중에 맥시멈 스코어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F1도 마찬가지로 맥시멈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1번, 2번의 평균으로 매기는 겁니다. 예시를 보자면은 이 Q가 컬이고 A가 이게 골드 앤서,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진짜 정답입니다.
프레딕션이 모델이 내놓은 답이겠죠. 근데 프레딕션을 보시면은 레프트부터 이 서브드까지가 한 구예요. 그런데 이그젝트 매치는 완전 정확히 예치해야 되니까 이 레프트, 그레즈 앤드 서브드가 이 골드 앤서 안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그젝트 매치에서는 다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이그젝트 매치에서는 맥시멈 000이면 0이니까 0이고 F1을 직접 계산은 하지 않겠지만 구하시면은 0.67, 0.67, 0.6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F1이랑 이그젝트 매치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 스코어를 평가의 지표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봤으니까 그러면 그 평가를 받을 모델은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모델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알려면은 모델이 뭘 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해보자면 인풋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인풋은 이 컨텍스트 C랑 그 다음에 쿼리 Q가 있습니다. 컨텍스트는 그 아까 보여드린 스쿼드 데이터셋 중에 이 패세지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쿼리는 질문이겠죠? 근데 당연히 이 쿼리가 컨텍스트보다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그 중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국어 지문 같은 거 읽을 때도 지문은 되게 긴데 그 지문 중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은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C 자세히 보시면은 C가 1부터 N까지고 Q가 1부터 M까지라고 했을 때 보통 이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N은 100에서 200 정도로 되고요. 그다음에 M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대문자 C랑 Q 안에 속해 있는 소문자들이 토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빼놓고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뻔했는데 아무튼 토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N이 훨씬 더 큰지 M이 훨씬 작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웃풋이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 그 정답이 컨텍스트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스타트 포지션이랑 엔드 포지션이 아웃풋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아웃풋으로 앤서의 스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범위에 걸쳐서 정답이 존재하는지. 여기까지 혹시 다들 괜찮으신가요? 자시면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대충 인풋이랑 아웃풋 포맷으로 뭐가 그 모델이 어떤 인풋이랑 아웃풋을 받아야 되는지까지는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구체적인 방법론은 뭐가 있을지를 찾아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LSTM 베이스드 모델인데 어텐션을 사용한 기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트를 파인 튜닝 해가지고 리딩 컴프레hension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1번에 집중을 해서 볼 거예요. 2번은 버트 GPT 바트를 이 다음에 그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이 다음 강의인데 그때 좀 더 모델링에 대해 다룰 거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1번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2, 3주 전쯤에 배우셨을 이 시퀀스 모델의 어텐션이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리캡만 하고 넘어갈 텐데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랑 리딩 컴프레hension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비교해보고 넘어갈게요. 머신 트랜슬레이션에는 소스가 되는 시퀀스가 있고 타겟 시퀀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토 리그레시브 디코더를 통해서 타겟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리딩 컴프레hension은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랑 다른 게 어토 리그레시브 디코더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가 뱉어야 되는 거는 정답의 스타트랑 엔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랑 그래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패시지랑 퀘스천이 있다는 점에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랑 방법론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모델링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이 스쿼드라는 데이터셋으로 QA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모델이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이름은 바이다프라고 부르는 모델인데 바이디렉셔널 어텐션 플로우 모델입니다. 아키텍처를 보시면 층이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대로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모델이 되게 복잡한데 저희는 그래서 인베딩 레이어랑 어텐션 플로우 레이어 그 다음에 아웃풋 모델링 레이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볼 겁니다. 일단 가장 밑단인 인베딩 레이어부터 보면요. 일단 이 인베딩 레이어에서는 그 인코딩 레이어에서는 컨텍스트랑 쿼리의 각 단어에 대해서 월드 인베딩을 하고 특이한 게 여기는 캐릭터 인베딩을 합니다.
근데 월드 임베딩은 글로브라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캐릭터 임베딩은 CNN을 통해서 수행을 해서 윗단으로 위에 레이어로 올려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때 매핑된 워드 벡터랑 캐릭터 벡터를 서로 컨캣합니다. 그리고 이 컨캣된 거를 바로 위에 상위 레이어로 전송을 하는데, 그 위에 레이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게요. 그리고 이 컨텍스트 쿼리에 대해서 바이디렉셔널 LSTM을 사용을 하는데, 이 LSTM을 사용하는 이유는 컨텍스추얼 임베딩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생성되는 것들이 이 밑에 있는 식들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 CI가 의미하는 거는 representation이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CI는 그 서로 방향이 다른 벡터인 거 보시죠. 그러니까 hidden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컨캣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Q는 언급 안 드린 게 똑같아요, 의미상. 근데 Q는 쿼리고 C는 컨텍스트다 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델링 부분 괜찮으신가요? 이해 안 되는 거나 약간 구조 중에 매칭 안 되는 거 있다 하시는 거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텐션이 여기서 두 가지가 적용이 돼요. 어텐션 레이어에서 쿼리 투 컨텍스트 어텐션이랑 컨텍스트 투 쿼리 어텐션, 이렇게 두 개가 적용되는데, 두 개는 의미적인 방향이 반대인 어텐션입니다. 먼저 쿼리 투 컨텍스트 어텐션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컨텍스트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쿼리의 특정 단어랑 가장 관련 있는 단어가 뭔지를 구하는 연산이에요. 이 예시를 보시면은 쿼리에서 글루미라는 단어랑 가장 관련이 있는 이 위의 컨텍스트 중에 단어는 글루미 시티스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윈터랑 관련 있는 거는 위에 in 윈터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단어 중에서 쿼리의 어떤 단어랑 가장 관련 있는 단어를 구해주는 게 쿼리 투 컨텍스트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반대 방향인 컨텍스트 투 쿼리는 컨텍스트 단어들에 대해서 각각 관련도가 가장 큰 쿼리의 단어를 구한 연산입니다. 아까랑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컨텍스트 단어들이 뭐 버락 오바마, is the president of the USA라고 있을 때 이 쿼리의 어떤 부분에 이 컨텍스트의 단어들이 가장 관련도가 큰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버락도 후랑 가장 관련성이 높고, 오바마도 후랑 높고, 다음 프레지던트는 this랑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높고, USA는 United States랑 높다라고 매핑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어텐션 플로우 레이어에서 수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유사도 계산이 필요한데요. 이 CI, QJ 쌍은 그러니까 쿼리랑 컨텍스트랑 쿼리 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나와 있는 식 그대로인데요. 그냥 이 CI랑 QJ에 대해서 엘리멘트 와이즈 그냥 하다 마르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I, QJ에 대해서 컨캣을 한 다음에 이거를 W랑 다 프로덕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이 어텐션 개념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약간 복잡해졌는데, 이 유사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두 가지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시는 게 어텐션 플로우 레이어에서 진행되는 연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식은 여기 나와 있는데, 식의 대략적인 플로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일단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그 연산으로 풀어놓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텐션 플로우 레이어 위에 모델링 레이어랑 아웃풋 레이어를 보시면은, 일단 어텐션 레이어에서는 어떤 걸 한 거냐면, 저희가 컨텍스트랑 쿼리 단어들 간의 인터랙션을 계산을 한 거고, 근데 모델링 레이어에서 하는 거는 조금 다른데요. 컨텍스트 내에 있는 단어들 간의 인터랙션을 연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일단 아웃풋 레이어에서 두 가지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스타트 엔드 포지션을 예측하는 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아웃풋 형태인데, 이때 식은 아래처럼 되고요. 이거는 그냥 G랑 화살표에 보이시는 모델링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이랑, 그다음에 GI랑 그냥 컨캣 한 다음에 W랑 다 프로덕트 하고 이거에 소프트맥스를 취한 거. 스타트랑 엔드는 둘이 식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파이널 트레이닝 로스는 얘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인데 이거는 그냥 보이시는 그대로 그 스타트 포지션이랑 엔드 포지션에 대한 네거티브 로그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쿼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인 바이다프는 얼마나 성능을 내냐면은 일단 F1 스코어는 이 정도 나왔대요. 77.3 정도 나왔대는데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한 게 어텐션을 두 가지를 시행을 했잖아요. 컨텍스트 투 쿼리도 했고 반대에도 했고 근데 하나씩 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 이게 F1이랑 띄어쓰기가 안 돼서 좀 애매해 보이는데요. 일단 결론은 어텐션 두 가지를 다 썼을 때보다 더 높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텐션 하나를 빼면은 더 낮아지고 그다음에 캐릭터 임베딩을 뺐을 때도 더 낮아집니다. 사실 이 바이다프보다 더 높은 성능의 그 퀘스천 앤서링 모델링 방법론들이 뒤에 나오는데 일단 이 되게 단순한 구조지만 이 구조를 해결하는 거에도 F1이 77.3이라는 건 이 당시에 되게 높은 스코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아까 전에 있던 페이지인데 LSTM에 기반한 방법론도 본다고 했었고 근데 두 번째는 얕게 보고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러면 버트에 대해서 좀 보자면 일단 스판 버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찾는 게 태스크잖아요. 그런데 원래 버트의 마스킹 방법론은 그러니까 임의로 15%를 랜덤으로 마스킹한 다음에 그에 대해 프리딕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판 버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속적인 토큰을 마스킹하는 게 아니라 연속된 스판 단위로 토큰을 마스킹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판 버트가 리딩 컴프레hen션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괜찮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버트보다 스판 버트가 훨씬 더 리딩 컴프레hen션의 F1 스코어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버트 방법론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마스킹을 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밑단 모델링부터 다루지 않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건데 혹시 이 스판 버트의 그 개념이라던가 마스킹을 연속적으로 하는 게 무슨 차이지 약간 헷갈리시면은 쉬는 시간에 오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그 모델 프리트레이닝이랑 랭귀지 모델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디스커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팀 디스커션을 먼저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팀 디스커션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태스크들을 리딩 컴프레hen션으로 치환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리딩 컴프레hen션으로 치환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태스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러니까 세부적인 태스크 뭐 정말 자잘한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게 있을지 같이 토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디스커션은 제가 노션에 올려놨으니까 강의 끝나고 답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